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동네 분식집 아줌마랑 그리고 아줌마의 딸이랑 묘한 일이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 모녀랑 동시에 일이 생겨버릴 뻔했는데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레 털어놓고 싶어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제가 허우대는 멀쩡한데 실속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몇 년 했지만 크게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거의 결혼까지 갔었던 여자친구랑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제가 키도 크고 생긴 것도 멀쩡해서 좋다고는 했지만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는 크게 실망을 해버렸죠. 30대 초반의 남자가 돈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저를 엄청 닥달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공무원도 아니면서 이 회사는 간혹 이렇게 사람을 지방이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보내곤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굳이 지방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월급도 조금 올려주고 진급도 시켜준다고 약속을 받았고요. 회사 숙소도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 어차피 결혼도 못하는 거 몇 년 가서 돈이나 좀 바짝 벌자는 생각으로 지방 발령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에 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동네가 참 후지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무해야 하는 공장 부지랑 숙소 주변으로는 거의 허허벌판이었고요. 근처에 학교랑 병원 같은 상가가 조금 모여있는 곳이 있었지만 걸어갈 만한 거리는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시내 번화가로 나가려면 차로 꽤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도 회사 식당에서 아침하고 점심도 제공을 해주고요. 저녁만 제가 해결하면 됐기 때문에 크게 들어갈 돈도 없어 보였죠. 숙소도 참 허접해 보이기는 했는데요. 전기세랑 수도세 정도만 내고 살면 돼서 돈도 크게 들어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지방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방 생활은 많이 지루한 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인터넷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얼마든지 혼자 시간을 때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 동료 직원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어서 어울릴 사람이 없는 건 조금 심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을 매번 집에서 혼자 해먹는 것도 번거로워서 혹시 사 먹을 게 없을까 동네를 돌아다녀 보기 시작했죠. 차를 끌고 슬슬 둘러보는데 주변에 초등학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식당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분식집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제가 나이는 먹었지만 입맛이 초등학생 입맛이거든요. 분식집을 보자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간단히 저녁을 분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식당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죠. 분식집 주인은 50대쯤으로 보이는 아줌마였는데요. 인상이 참 순하니 선해 보이더라고요. 아줌마는 늦게 가게로 들어서는 저를 보더니 식당 문을 일찍 닫는다면서 제가 마지막 손님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음식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떡볶이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딱 그런 맛이었는데요. 다행히 제 입에도 맞았어요. 특히 오뎅 국물이 칼칼하니 좋더라고요. 오뎅 국물에 소주 한 잔 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줌마에게 오뎅을 더 포장도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처음 보는 손님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이 동네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분식류를 엄청 좋아해서 퇴근하고 종종 저녁 먹으러 오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죠. 아줌마도 본인 음식이 맛있다는 제 이야기에 기분이 좋았는지 당꼬라라면서 오뎅 국물을 넉넉하게 포장해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분식집 아줌마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죠.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은 그 분식집에 갔던 것 같아요. 조용한 동네이다 보니 가게 문을 일찍 닫아서 제가 매번 마지막 손님일 때가 많았는데요. 저는 분식집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야 찾아가는 게 미안해서 바카스 같은 걸 사가기도 했고 식사를 마치고는 아줌마가 가게 정리하는 걸 도와드리기도 했죠. 제가 그렇게 싹싹하게 대하니 아줌마도 차츰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혹시 저를 기다리셨냐고 너스레를 떨 만큼 가까워지기도 했죠. 아줌마는 제가 차가 있으니 혹시나 늦게 시내에 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씩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아줌마랑 대형마트까지 같이 가서 물건을 잔뜩 떼오는 걸 도와드리기도 했네요.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니 아줌마는 제가 식사를 할 때면 제 앞에 앉아서 말을 걸곤 했어요. 간단히 그날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종종 숙소에서 소주 한잔 할 생각에 오뎅 국물을 포장해 가곤 했는데요. 아줌마는 어느 날은 자기도 한잔 하고 싶으니 식당에서 아예 마시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랑 오뎅 국물에 소주를 나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술이 한 잔, 2잔 들어가다 보니 저는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헤어지게 된 이야기를 푸념처럼 늘어놓았고요. 아줌마도 젊어서 남편과 사별하고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넋두리처럼 늘어놓기도 했죠. 그렇게 이야기 삼매경에 빠져서 술잔을 나누다 보니 우리는 살짝 취하게 되었고요. 제 앞에서 취해서 얼굴이 발그레져 있는 아줌마를 보니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왠지 그날은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한동안 여자를 안 만나기도 했고 분식집 아줌마가 나이는 좀 있어 보였지만 피부도 뽀얀 편이고 연애 상대로 괜찮아 보였거든요. 둘이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셨으니 많이 취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그렇게 헤어지려니 살짝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제가 지내는 숙소로 가서 가볍게 한 잔 더 하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아줌마랑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고요. 아줌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장난스레 저에게 눈을 흘기면서 쳐다봤죠. 저도 지지 않고 아줌마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오늘 꼬셔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제 마음을 읽으신 거냐고 능글맞게 받아쳤죠. 아줌마는 젊은 총각이 나이든 아줌마를 상대로 못하는 농담이 없다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가볍게 딱 한 잔만 더 하자고 하면서 저에게 숙소로 앞장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랑 숙소로 슬슬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숙소에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다 보니 참 기분이 야릇하고 묘하더라고요. 그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살짝 두근거리기도 했고요. 숙소 냉장고에 제대로 먹을 게 없어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려서 소주 몇 병하고 가벼운 안주거리를 사기도 했네요. 아줌마를 숙소에 데려올 줄 알았으면 방을 좀 정리를 해놓을 걸 그랬나 봐요. 아줌마는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아주 난리도 아니라면서 들어오자마자 제 방을 정리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뒤에서 덮치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지만 꾹 참았죠. 대강 정리를 해놓고는 방바닥에 상 하나를 펴놓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아줌마는 여기서 혼자 지내면서 저녁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남자 혼자 사는데 잘 해먹을 리가 있나요? 아침, 점심은 회사에서 주는 밥으로 먹고 저녁은 라면 끓여 먹거나 대충 때울 때가 많다고 했죠. 아줌마는 그 말을 듣더니 저녁마다 자기 식당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떡볶이 말고도 간단히 식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면서요. 분식집 아줌마는 그렇게 인심도 너그럽고 넉넉하더라고요. 그런 친절한 제안을 해주는 아줌마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아줌마랑 술을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아줌마에게 살짝 추파를 던져보기 시작했죠.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남자를 만나실 생각은 없냐고 말이에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동네가 후져서 그런지 식당에 와서 출근되는 남자들이 대부분 시들시들한 아저씨들 뿐이라고 했고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과부된 여자 팔자가 뻔한 거 아니겠냐고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연하남은 어떠냐면서 능청스레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어떤 정신나간 연하남이 자기 같은 아줌마를 쳐다봐 주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술 기운을 빌려서 저는 어떠냐고 한번 넌지시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제 말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눈치챈 건지 헛기침을 하면서 살짝 귀가 빨개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총각 같은 젊은 남자면 자기야 감지덕질하면서 말끝을 흐렸고요.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아줌마에게 다가앉으면서 정말이냐고 물어봤죠. 의외로 아줌마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가볍게 술 한잔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었냐면서 상당히 부끄러워했어요. 아줌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제 마음이 달아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저는 아줌마의 손을 잡았는데 아줌마는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내친 김에 저는 살포시 아줌마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요. 아줌마를 한 팔로 안고는 술을 몇 잔 더 나눠 마셨죠. 그리곤 아줌마 뺨에 살짝 뽀뽀를 해버렸을 뿐인데 아줌마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하고 거기서 간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몇 년 만에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서 엄청 부끄러워했어요. 오래 혼자 지낸 아줌마여서 그랬는지 젊은 아가씨들하고 별다른 차이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젊은 여자들보다 더 부끄러워하는 아줌마를 보니 짜릿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아줌마는 저하고 사랑을 나누고 난 후에 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 품에 안겨서는 이렇게 좋은 건데 남편 먼저 보내고 좋은 시기를 그냥 다 흘려보낸 게 아쉽다고 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저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웠다면서 은근슬쩍 저를 자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누워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후에 아줌마는 내일 또 가게 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가 봐야 하겠다면서 일어났는데요. 아줌마의 뒷모습에 또 달아오른 저는 아줌마를 졸라서 한 번 더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아줌마는 그렇게 달아올라서 들이대는 제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두 번째 사랑을 나눌 때는 더 적극적으로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새벽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아줌마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죠. 같이 술도 마시고 그것도 하고 집에까지 이렇게 바래다 주는 제 모습에 아줌마는 연신 싱글벙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아줌마를 집 앞에서 들여보내면서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도 내일 출근을 해야 해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하니 다음을 기약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이후 저녁은 거의 아줌마네 분식집으로 가서 먹게 되었어요. 때로는 떡볶이로 저녁을 때우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아줌마가 따로 저녁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럼 분식집 문을 닫고는 아줌마하고 오붓하게 둘이서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죠. 그리고 때로는 제 숙소로 가서 아니면 아줌마네 집으로 가서 둘만의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아줌마는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저하고 연애를 할 때면 마음껏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랑 가까워지면서 저도 퇴근하고 나면 아줌마 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별일은 아니었지만 아줌마가 가게를 정리할 때 청소하는 걸 돕는다거나 쓰레기를 버려준다거나 하는 간단한 일 같은 거요. 아줌마도 남자인 제가 와서 일을 도와주니 든든하다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줌마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각별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제 숙소에서 아줌마랑 사랑을 나누고는 둘이 녹초가 되어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유독 아줌마 표정이 좋아 보였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곧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집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취업이 안 돼서 당분간 집에 있으면서 일자리를 알아본다고요. 아줌마는 딸이 대학 다니는 동안 내내 떨어져 있어서 많이 보고 싶었다고 했죠. 저는 그러면 딸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걸 이야기할 거냐고 했더니 남사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서 비밀 연애를 계속 하자고 하더라고요. 딸이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애기 같다면서 우리 사이를 알면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저도 알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줌마네 가게에 저녁을 먹으러 가봤더니 정말로 젊은 아가씨가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요. 분위기를 보니 아줌마 딸인 것 같더라고요. 바로 예솔이었어요. 저는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갔고요. 아줌마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저를 보고 아줌마 딸은 제 정체를 궁금해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슬쩍슬쩍 저를 쳐다보면서 의식하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분식집 단골이라고 넉살 좋게 이야기를 하고는 아줌마 딸이냐면서 이야기를 조금은 들었다고 아는 체를 했죠. 아줌마도 제가 자주 오는 손님이고 간혹 가게 일도 도와주고 해서 친해졌다면서 제 소개를 해줬고요. 그제서야 예솔이는 알겠다는 듯 의심스런 눈초리를 거두는 것 같았죠. 예솔이는 아줌마랑 닮지는 않았는데 그 또래 어린 여자에게 있는 특유의 풋풋함이 있더라고요. 화장도 안 한 맨 얼굴이었는데 마치 중고생처럼 보일 정도였죠. 피부도 어쩜 그렇게 뽀얀지 우윳빛깔이라는 요즘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막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풋풋함이 있었죠. 물론 저야 아줌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니 아줌마 딸인 예솔이에게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풋풋한 모습이 예뻐 보였을 뿐이었죠. 예솔이는 아줌마 말대로 성격도 참 좋아 보였고 아직 어려서 그런지 순진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주 오는 손님이기도 하고 아줌마 가게 일도 조금씩 도와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경계심을 완전히 푼 것 같았어요. 떡볶이에 그날 팔다 남은 오뎅이며 튀김류를 저녁으로 먹고 있는 제 앞에 앉더니 혹시 자기 엄마에게 관심이 있는 거냐고 장난스레 묻기도 했죠. 그날 처음 만난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보고 몇 살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 딸인 예솔이랑도 간단히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분식집에 가서 저녁을 먹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예솔이가 와 있으니 아줌마랑 따로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점은 아쉬웠지만 예솔이랑은 쉽게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기분이었고요. 그런 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였는데요. 그날도 저녁을 먹으러 분식집으로 갔고 아줌마가 끓여준 찌개에 저녁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예솔이가 밥을 먹는 제 앞에 앉더니 혹시 밥 먹고 자기를 시내에 차로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야 할 것이 있어서 시내에 나가봐야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교통편이 애매하다면서요. 저야 예솔이랑 친해질 겸 좋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아줌마에게도 같이 가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오랜만에 시내에 바람이라도 쏘이러 가시겠냐고요. 아줌마는 예솔이랑 시내 구경 가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피곤하다면서 둘이 다녀오라고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고 예솔이랑 둘이서 시내에 나가보게 되었죠. 둘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자칫 어색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좀 띄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덥잖은 농담도 던져봤는데요. 예솔이는 저보고 완전 아저씨 개그를 한다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 더 친해지고 분위기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예솔이는 시내에 나가서는 여기저기 몇 군데 들르더니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뻘쭘하게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가게 구경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랬죠.
화장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무슨 화장품 매장 같은 곳에 들어가서는 입술에 바르는 것도 구경하고 그러더니 샘플을 발라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립글로즈를 바르고는 저한테 잘 어울리냐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시뻘건 입술색이 너무 튀어 보여서 안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자기도 나름 여자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조금 우습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리게 되었어요. 예솔이는 제가 웃는 걸 보더니 뭐냐고 비웃은 거냐고 토라진 척을 하기도 했죠. 저는 민망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잘 어울린다고 예쁘다고 둘러대고 말았네요. 그렇게 예솔이는 저를 이끌고는 한참을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요.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다 사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갑자기 제 팔짱을 끼면서 이제 다 됐다고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온 기분이어서 조금 놀라기도 했죠. 그러더니 스티커 사진 찍는 상점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사진 찍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예솔이는 제 팔을 잡아 끌면서 오랜만에 집 복귀 기념이라면서 사진 몇 장 남기자고 재촉을 했고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런 사진을 찍어보게 되었네요.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그렇게 시내 쇼핑을 마치고 기분이 한껏 좋아진 예솔이랑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예솔이는 저보고 술 좋아하냐면서 같이 맥주 한잔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줌마 생각이 나서 그럼 아줌마까지 같이 모시고 셋이 마시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요. 예솔이는 엄마가 잔소리해서 싫다면서 둘이 가볍게 한잔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불현듯 예솔이가 나하고 썸을 타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술 먹고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그 의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좌석에 앉아있는 예솔이를 곁눈질로 슬쩍 바라봤는데 마음속에서 야릇한 나쁜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드는 기분이었죠. 저는 무슨 어린애가 술이냐고 네가 술 맛을 알기는 하는 거냐고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에 예솔이는 자기도 이제 성인이고 알 거 다 아는 나이라면서 발끈하더라고요. 서울에서 혼자 대학 다니면서 남자친구도 사귀어 보고 인생의 단맛 쓴맛도 다 봤다면서 말이죠. 예솔이의 그런 반응은 마치 자기는 준비가 됐으니 꼬셔보라는 유혹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아까 불쑥 팔짱을 끼기도 했고 스티커 사진을 찍으면서도 계속 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제가 연애 고수는 아니지만 예솔이가 들이댄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 물론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자 입술이 바짝 마르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예솔이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거기에도 반응이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줌마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모녀와 동시에 썸을 탄다는 생각을 하자 그건 차마 못할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고개를 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피곤해서 술은 좀 그러니 나중에 같이 마시자고 둘러대고는 예솔이를 그냥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죠. 어리고 풋풋한 예솔이랑 있으니 즐겁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런 예솔이랑 술까지 마시면 왠지 술김에 일을 저질러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예솔이가 오늘 허락할 것 같은데 확 저질러 버리라는 생각이 격하게 싸우면서 저를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저는 흔들리기는 했지만 아줌마 생각을 하면서 양심을 따르는 쪽을 택하게 되었어요. 집 앞에 예솔이를 내려주었는데 예솔이는 그런 저를 보고는 아저씨 댁에 재미없는 사람이라면서 시큰둥해진 모습으로 휙 돌아서서 들어가 버렸어요. 솔직히 어리고 풋풋한 예솔이를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쉽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아줌마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잘 참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했어요. 그 후로도 아줌마네 분식집에 계속 저녁을 먹으러 갔고 한동안 예솔이도 아줌마 식당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계속 마주치기는 했는데요. 그날의 일 이후로 예솔이는 저를 봐도 시큰둥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어떨 때는 냉랭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예솔이도 그날 오랜만에 남자랑 회포를 풀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절해버린 게 되어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한 달 반쯤 지났을 무렵 예솔이가 가게에 안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줌마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취업이 되어서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가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예솔이가 내려와 있는 통에 아줌마랑 한동안 연애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제 숙소로 가서 아주 지난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줌마랑 이렇게 좋은 시간을 못 보내서 얼마나 안달이 났는지 모른다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줌마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그날 아줌마랑 사랑을 나누면서 예솔이 생각이 잠깐 스치기는 했었는데요. 예솔이가 떠오를 때면 저는 더 아줌마에게 집중하려고 격하게 해버리기도 했죠. 아줌마는 제가 그렇게 할 때면 다급하게 천천히 하라면서 못 버티겠다고 바들바들 떨기까지 했네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아줌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엄청 평온하고 만족스러웠어요. 아줌마하고 연애를 나누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만족스러운데 순간의 실수로 이런 달콤한 순간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솔이를 건드리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자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는데요. 아줌마는 그런 제 미소를 보고는 그렇게 좋았냐면서 저를 토닥여 주었죠. 저는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 웃게 만든다면서 둘러댔고요. 그날 그렇게 우리는 너무 행복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줌마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버렸는데요. 그 후로 저는 예솔이를 한 번도 못 보기는 했어요. 아줌마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취업해서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요. 경험해보지 못한 예솔이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저는 아줌마와의 관계에 만족하면서 지내려고 해요. 욕심내면 탈이 나기 마련인 거니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